네, 안녕하세요. 코너왕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PMC 스피커 있죠? PMC 스피커 두 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저번에. MB2 SE랑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BB5 SE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매칭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피커에 대해서 좀 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스피커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드라이브 유닛, 그 다음에 인클로저,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스피커의 형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그 요소들, 유닛, 뭐 크로스오버, 인클로저 이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만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드라이브 유닛 같은 경우 여기 드라이브 유닛이 뭐 3개 이렇게 달려 있죠. 이런 형태를 이제 뭐 다이내믹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다이내믹 드라이버 방식이 꼭 최상의 그 퍼포먼스를 내는 건 아니에요. 다이내믹 드라이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에 어떤 뭐 보이스 코일에 엄청난 뭐 열이 나고 이러면은 거기에 뭐 DC 저항이 많이 발생하고 전류의 흐름을 또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 그 데시벨 저하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이내믹이 축소되는 뭐 이런 그 악효과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평판 스피커를 뭐 사용하는 데들도 있죠. 일반적으로 뭐 리본, 막 풀 리본으로 만들었던 옛날에 아포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전형 스피커들도 있었고요.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드라이브 유닛을 사용해가지고 가장 최상의 그런 사운드를 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매직코 리뷰하면서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일반적으로 이런 패시브 스피커에 적용되는 패시브 크로스오버의 그 폐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액티브 크로스오버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하이엔드 메이커들도 있어 왔고요. 근데 다음에 인클로저가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형태에서 일단은 뭐 인클로저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유닛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되, 그 드라이브 유닛의 소리에,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인클로저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죠. 그런 로딩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밀폐형도 있고, 요즘에 매지코나 이런데 YG 어쿠스틱이나 요즘 현대 하이엔드 메이커들의 밀폐형을 또 많이 고집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 리플렉스 방식이죠, 사실. 그렇죠. 예, 전면에 포트가 있든 후방에 있든 리플렉스 포트를 마련해 가지고 후면파를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그런 방식.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PMC는 트랜스미션 라인 로딩이에요. 그렇죠. 김편님, 이 트랜스미션 라인 로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음 튜닝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닛이 낼 수 있는 저음 하한을 좀 더 내려보내고, 네. 그 유닛이 낼 수 있는 양감을 좀 더 확대시키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베이스 컨트롤 어떤 방식인데, 네. 그러니까 저음을 내는 우퍼 뒤에 긴 미로형 터널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빠져나오면서 특정 주파수, 보통 이제 100Hz로 잡는데, 네. 100Hz 이상의 주파수는 안에 있는 흡음재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 네. 100Hz 이하만 통과를 해서 저음을 확장시키는 네. 그런 방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김현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구조를 가진, 로딩 방식을 가진 스피커는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의, 어떤 증폭 특성을 가진 앰프가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PMC를 개인적으로 여러 번 구입해서 써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일반적인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나 밀폐형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로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에서 어떤 앰프 매칭의 어떤 패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은 포트 길이가 뭐 한
북쉘프 스피커의 경우에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후면파가 그냥 쑥 나오면은 네. 우리가 이제 병 끝에다 입 대면은 붕 네. 소리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이 낼 수 있는 저음보다 훨씬 더 네. 많은 저음을 내는 그 원리가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인데 네. 지금 근데 이 트랜스미션 라인은 그 미로가 네. 상당히 길죠. 지금 길죠. BB5 SE 같은 경우는 무려 4m예요. 이게 4m, MB2가 뭐 3m, 3m. 뭐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면 결국 4m를 빠져나올 정도로 힘이 있어야지 네. 제대로 튜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나님처럼 PMC 스피커를 몇 년 동안 써보면서 예. 가장 그러니까 앰프랑 잘 맞으면은 저음은 잘 나오는데 네. 안 맞으면은 네. 오히려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보다 덜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변비 스피커라는 말도 사실 있었고, 네. 그래서 뭐 브라이스턴이니 코드니,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펀치력이 있는 네. 앰프와 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트랜스미션 라인 방식을 뭐 이렇게 도입했던 스피커 메이커들이 사실 살아남은 메이커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PMC가 정말 대표적이고, 그리고 트랜스미션 라인과 유사한데 그 이전 세대 그 로딩 방식이 하나 또 있었잖아요. 미로형. 그렇죠. 약간 미로형. 그것도 약간 스피커 이제 설계 엔지니어들, 이런 메이커들 사이에서는 이제 도태돼 버렸죠, 사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이 지금은 이제 이쪽에서는 PMC가 앞에서 이끌고 있는데, 여전히 앰프 매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좀 자신만의 그 매칭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하게 어떤 패턴이 딱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제가 예전에 기본적으로 브라이스턴은 전통적으로 뭐 서로 뭐 비즈니스 관계가 있기도 했지만 있었죠. 예, 네. 실제로 매칭 자체도 좋아요. PMC 자체도 좀 모니터로 출발한 회사고, 브라이스턴도 사실 스튜디오 쪽에서 많이 써오던 그런 파워 앰프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리뷰할 때 소개시켜 드렸던 이제 코드와의 매칭,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시모디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저역의 어떤 응답 특성에서 아주 좀 스피드가 좋은 그런 앰프들이 일단은 좀 PMC 그 드라이빙에 좀 필요하지 않나, 그 그렇죠.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드라이빙 방식. 네. 그러니까 바이 앰핑, 트라이 앰핑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프로용 모니터 스피커로 출범을 했고, 네. 그러니까 각 유닛이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네. 홈 오디오는 듣기 좋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네는 녹음한 그 원은 그대로 나와야 되려면은 네. 더군다나 근데 지금 이 PMC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AT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15인치 우퍼에다가 4m 길이의 ATL을 했으니까 네. 그 저음을 제대로 뽑아내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걸 싱글 앰프로 하기는 더욱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로용 모니터 스피커 SE 시리즈는 전부 다 트라이 와이어링이 되게끔 단자가 네. 3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가능하면 트리앰핑을 해라. 그러니까 네, 예. 각 유닛을 최적의 앰프로 예. 각각 드라이빙 해라. 네. 그런 메시지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확실히 바이 앰핑이 이 PMC SE 시리즈하고는 정말 네.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일반 그 와이어링 했을 때랑 이게 그 바이앰핑 했을 때랑 그 차이가 다른 스피커 대비 상당히 크게 났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게 좀 더 깊게 좀 파고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뭐 브라이스턴이나 코드 일렉트로닉스 파워앰프랑은 많이 매칭해서 들어봤고, 그리고 뭐 텍스트 리뷰라든가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스피커를 다른 앰프를 매칭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좀 새로운 앰프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중간에 있는 이 거함이죠. 게다가
모노블록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정말 약간 욕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만큼 무겁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파워앰프예요. 마크 레빈슨의 넘버 53 파워앰프입니다. 그리고 김편님 뒤쪽에 보이는 거에 이제 프리앰프 넘버 52. 마크 레빈슨의 어떤 역사에 딱 남을 만한 정말 레퍼런스급 하이엔드 앰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김편님 이 앰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 네. 잘 아시는 대로 마크 레빈슨은 1972년에 설립이 되었고 네. 사실상 70년대 그리고 80년대 그 하이엔드 앰프의 최선봉에 네. 섰던 브랜드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명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 2008년에 나온 넘버 53, 그 다음에 2013년에 나온 프리앰프 넘버 52는 그 정말 그 화려했던 그 프로덕트 히스토리에서 네. 빠질 수 없는 그렇죠. 그럼 이미 레전드 명기에 오른 두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넘버 53이 참 대단한 앰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래스 D 앰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마크 레빈슨에서는 클래스 I 네. 인터리브라고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서로 교차로 이어주다 뭐 이런 네. 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 D 앰프라는 것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위칭 소자가 0도에서 180도는 내가 네. 켜주고 네. 그다음에 180도에서 360도는 네가 켜져.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얘가 켜질 때 얘가 곧바로 켜주면 되는데 요 순간 아무도 안 움직이는 아무도 안 켜지는 요 데드 타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고주파로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데드 타임이 줄어드니까. 줄어들고. 그래서 얘네는 특수한 어떤 설계를 통해서 그 스위칭 주파수를 네. 보통 700kHz, 800kHz인데 네. 2MHz까지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드 타임은 사실상 거의 없어 사라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클래스 A 앰프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얘네는 네. 그거를 인터리브 파워 테크놀로지 네. IPT라고 이름 붙여서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앰프 방식을 진짜 전무후무 유일무이하게 네. 도입을 한 앰프가 이 넘버 53이다. 저는 그래서 이 소리가 되게 궁금했었고 네. 그리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역시 명기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마크 레빈슨 역사에서 속내에 꼽을 만한 그런 좋은 앰프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크 레빈슨 앰프의 그 전체 족보 안에서도 상당히 좀 특별한 그 설계 사운드 자체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전에 뭐 전작들은 33, 넘버 33이나 넘버 33H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과도 좀 다른 그런 사운드 특성 그리고 설계도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그 마크 레빈슨과 PMC에 대한 매칭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소개만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과연 PMC를 일반적으로 뭐 브라이스턴, 코드 이런 것들과 많이 매칭하곤 하는데 과연 마크 레빈슨과의 조합에선 어떤 사운드를 낼지 저희가 한번 다음 시간에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PMC의 어떤 매칭 탐험기랄까요? 그렇죠. 네. 전 개인적으로 보통 뭐 시모디오, 네. 브라이스턴, 네. 코드 이렇게 매칭만 해왔는데 네. 개인적으로 진짜 마크 레빈슨은 처음이에요. 네. 오늘이 처음이고 저도 마크 레빈슨하고 매칭한 거는 그렇죠. 저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PMC 스피커는 네. SE 시리즈의 왕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상 BB5는 PMC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해온 그렇죠. 그런 스피커잖아요. 네. 이 스피커를 과연 이 마크 레빈슨 53이 어떻게 울릴지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